아, 얼마 전에 제가 YTN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와우. 한국의 안전 운임제에 관한 건데, 저는 한국에서는 트럭 운전을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 어쨌거나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YTN이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고, 촬영이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또는 YTN에 방송된 걸 보고 나서 이게 뭔가 좀 찜찜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YTN의 컨셉 자체는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그런 트러커들을 좀 안 좋게 표현하려고 방송 컨셉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큰 오해입니다. Nope. 미국에 안전운임제가 없다고 해서 여기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니네들만 하느냐 뭐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인지를 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제가 영상이 얼굴이 조명빨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내 거 영상 중에 많은 거 있으니까 그걸 써도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많은 부분이 그냥 잘렸더라고요 보니까. 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선 한국에서는 왜 안전운임제를 하는가를 봤더니 한국은 시스템적으로는 아주 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이거는 한국 비하는 건 아니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트러커에다가 다 전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일을 안 주고 이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운임제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부터 제가 미국하고 틀린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국의 안전운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처럼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은 모든 것을 트러커한테 다 전가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서 안전운임제를 요구를 하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보니까 파주나 아니면 물건을 주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가라, 과적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거를 안 하면은 너한테 일을 주지 않고 이러니까 그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거를 받아서 일을 하고 남지도 않으면서 일을 하고 또 걸리게 되면 따지 같은 거 벌금 내기도 하고 이게 다 트러커한테 돌아가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의 문제의 사회적 구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밑에서 트러커들이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그걸 가지고 안 좋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한국의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왜 미국은 안전운임제가 필요하지 않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과적도 할 수가 없고 과속도 할 수가 없고 위에서 트러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고 여기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선 웨이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죠. 제 영상에 자주 나오잖아요. 이거는 무게거든요. 무게를 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웨이스테이션을 지나갈 때 1마일 전부터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 정보에는 차량의 모든 정보, 드라이버의 정보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수로 무게가 나갔다. 또 제 영상에서 또 무게 앞바퀴 12,000, 34,000, 34,000 이렇게 맞춰가지고 무게 막 분배하고 이러는 거 다 보셨죠? 그 법에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과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도 안 하려고 하고. 근데 만약에 그게 걸렸어. 그래서 웨이스테이션에 걸렸으면은 저는 트러커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보지 않아요. 차가 웨이스테이션에 들어가서 차가 있으면은 그 차에 대해서 아주 탈탈 털립니다. 탈탈 털려. 페이퍼워크는 물론이고 차 인스펙션을 싹 해요. 안에 인캡, 안에 우리가 운전하는 데를 인캡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무슨 술 같은 거는 있는지 마약 같은 거는 있는지 담배 같은 것도
담배는 그 세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주와 주 사이마다 담배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싼 곳에서 많이 살 수가 있어요. 한 보로 두 보로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디테일 같은 거, 차량에 관해서는 양쪽 시그널은 잘 터지는지, 브레이크는 잘 들어오는지, 외관은 깨끗한지, 이거를 인스펙션을 모두 다 합니다. 그리고 그거가 거기에서 부합하지 않으면 그거가 고쳐질 때까지 그 웨이스테이션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냥 고칠 때까지.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가 소속된 차량은 어느 웨이스테이션에 가게 되면 다 걸리게 돼요. 아, 얘네는 나쁜 짓을 한 차구나 하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회사 차량은 다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고 과적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하는 거예요. 과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웨이스테이션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60마일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뭐 계속 어느 지역은 80마일로 경제 속도가 80마일인 곳도 있어요. 최대 속도가 60마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60마일로 다니는데 이 A라는 웨이스테이션하고 B라는 웨이스테이션이 100마일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60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그거를 1시간 안에 통과를 했으면 그건 과속이죠. 40마일 지나간 과속이죠.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자체에 스피드 리밋이 걸려 있어가지고 65마일 뭐 이렇게 리밋을 줘요. 그래서 그 이상 갈 수가 없게 만들고 이러한 법적 조치를 다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같은 그 커머셜 트럭들은 지금 그 우리가 자율주행 그런 거 많이 말씀들 하시죠. 우린 그 크루즈 기능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발된 상태에서 크루즈 기능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제 영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이벤트가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회전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회전을 한다든지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RPM이 엔진이 꺼진다든지 RPM이 높이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뭐 사인 스탑 시그널에서 안 쓰고 그냥 갔다든지 모든 게 다 이벤트로 기록이 돼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본사로 들어가요. 차량에 그런 시스템이 다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과속을 하며 어떻게 시동을 끄거나 이러면 왜 시동 끊는지 전화가 오고 또 빨리 가고 있으면 위험하게 간다고 전화하고 이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과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14시간 일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YTN에서 그 도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트럭커는 24시간이 꽉 짜여져 있는데요. 10시간은 휴식 시간으로 이제 놓고요. 그러면 14시간 남습니다. 14시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11시간이 운전 가능합니다. 11시간 운전 안에 8시간 풀로 운전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30분 브레이크 타임,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14시간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는지 제가 스타트부터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15분 PTI라 그래서 프리트립 인스펙션이라 가지고 차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15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8시간 운전을 해요. 그죠? 그리고 3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15분 또 세컨 그 PTI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시간 운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총 12시간이 되죠. 나머지 2시간은 우리가 뭐 퓨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언로딩 한다든지 로딩 한다든지 이런 그 일과 중에 운전하지 않고 이렇게 잡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잡시간을 2시간을 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4시간을 온 듀티로 치고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10시간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일과고요. 8일 이내에 70시간 이상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8일 이내에 70시간이 초과가 되면 34시간 우리가 리셋이라고 하는데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트럭스탑 같은 데 보면은 거기서 다 사람들 거기서 다 34시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런 트럭스탑에서 주는 그 포인트 같은 거 퓨얼을 넣게 되면 이제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런 그 포인트 가지고도 우리가 뭐 샤워도 공짜로 할 수 있고 뭐 음식도 공짜로 사 먹을 수 있고 그 포인트로 그리고 필요한 물건도 그 포인트로 살 수가 있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바로 뽑아가지고 바로 손님한테 딜리버리를 가고 이래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포트에서 그 야드로 갖다 놓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다시 분배해가지고 동부나 서부나 이렇게 크게 장거리로 가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제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도 싸게, 물론 싸게 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아주 좋은 거 잡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그 자유경제에 맡겨서 그렇게 하는데, 터무니없이 가격이 내려가거나 뭐 안전운임제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갑니다. 그거 싫으면 안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면 다른 회사 가면 되고, 또 여기는 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또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렇게 그게 좀 과하다 싶으면 수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결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보장받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AB5 법안이라는 건데요. 이게 내년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크게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는 그 텍스 내는 것이 W2하고 1099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W2는 컴퍼니에서 직원으로 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고요. 1099는 그 자영업자나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잘 알면은 1099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사용을 해서 세금 절세를 했었는데, 세금 절세는 절대 나쁜 거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잘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랬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회사가 일괄적으로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W2로 적용을 해서 직원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전운임제하고도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 YTN 그 인터뷰를 하고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을 좀 두서없이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 생각과는 좀 틀려서, 그리고 한국의 그 안전운임제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과 그 시스템이 모든 게 바뀌어져서 위에서 물건을 주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밑에서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왜 그 자기 밥줄인데 왜 법을 어겨가면서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밑에서 안전운임제 한다고 그거를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니네는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거는 아주 그릇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영상 댓글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거를 뭐 도입을 해도 뭐 서로 다 공유해서 뭐 안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 미국에서도 다 공유합니다. 그 장거리 트럭 하는 거는 그 무전기 같은 거 다 달아가지고 서로 다 그런 정보 공유하고요. 어디 경찰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로컬에서도 단체 그 카톡 같은 게 그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트럭커가 수백 명씩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하고 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미국식이 다 옳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런 그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놓고 거기에서 뭐 이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해야지, 일방적으로 트럭커 니들만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